진작 너 같은 애 말고 건물주 며느리를 들였어야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앞길이 막혔잖아.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대놓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당장 이혼해. 남편은 옆에 앉아 상간녀에게 받은 용돈을 자랑했고 시어머니는 본인 생일에 상간녀를 초대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결심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기로요. 그리고 이혼 직후부터 시댁 식구들은 파멸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원한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자분들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급 한정식집 대형룸에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말자의 칠순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서윤이 무거운 갈비찜 그릇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갈비찜 더 드시겠어요? 서윤이 상석에 앉은 말자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 거기 놔둬. 말자가 서윤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남편 민석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서윤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여보, 술 더 따라 드릴까요? 응, 더 따라봐. 민석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서윤이 빈 그릇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룸문이 벌컥 열리며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지은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오느라 수고했구나. 말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서윤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지은이 봉투를 말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용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말자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나 되는 거니? 5천만 원이에요. 어머님 생신이니까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가져왔니? 그냥 오라니까. 말자가 입으로는 사양하면서도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강남 건물주 따님이야. 수준이 달라. 빌딩 가진 집 아가씨가 어떻게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니? 말자가 지은을 끌어안으며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능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서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빈 접시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화가 차올랐습니다. 아무도 서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진짜 며느리감이야. 말자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계속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과찬이세요. 지은이 겸손하게 웃으며 서윤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서윤에게 던졌습니다. 받아. 봉투가 서윤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룸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봉투를 집어들며 민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열어봐.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민석 씨, 이게 대체 뭐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민석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걸? 갑자기라니. 이미 마음속으로는 끝났어. 민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더 이상 참기 지겨워.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런 날 사람들 앞에서 너무하잖아.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몸만 나가.
깨끗하게. 민석이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민석아.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뭐가 어떻게야? 너 같은 빈껍데기가 우리 아들에게 과분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말자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 지난 5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들어야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아 출신 주제에 감히 돈 한 푼 없는 것이 우리 집 며느리라고. 그때마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딸 수아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딸 수아만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지은이 같은 재력 있는 며느리를 데려와야 우리 가문의 급이 올라가지. 말자가 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제가 봐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은이 서윤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옷도 그렇고 정말 촌스러워요.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 민석을 만났을 때의 순수했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배경이나 재력을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석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말자의 영향을 받아 서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지난 5년간 민석의 회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모든 대출 보증을 서윤의 이름으로 섰고 핵심 특허들도 서윤의 명의였습니다. 실질적인 자금 관리와 회계도 모두 서윤이 맡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했긴 뭘 했어. 며느리 도리를 했지. 말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한 일 가지고 뭘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해? 서윤이 이혼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윤이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도장 찍을 거야? 민석이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네, 찍을게요. 서윤이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룸 안에 울렸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서윤이 조용히 일어나 구석에 앉아있던 딸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7살 수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서윤이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깐, 그게 끝이야? 민석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오늘부로 저희는 남남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겠어요. 서윤이 마지막 경고를 던지며 수아와 함께 룸문을 나섰습니다. 에이, 시원하다. 말자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축배나 들자. 민석이 기분 좋게 샴페인 병을 열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솟구쳤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님. 지은이 샴페인 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서윤이 즉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강서윤입니다. 아, 서윤 씨. 무슨 일이세요? 남편 회사에 제가 섰던 모든 연대 보증을 지금 당장 철회하겠어요. 네. 갑자기 왜? 또 담보로 설정된 제 예금도 모두 회수할게요. 내일 오전까지 처리해 주세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민석 씨 회사가.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서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서윤이 노트북을 켜고 민석의 회사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핵심 특허 문서들과 재무장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한편 한정식 집에서는 민석과 말자,
지은이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알터니가 빠졌다. 민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지은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우리 회사 확장하려면 추가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민석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 그거요? 걱정 마세요. 지은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쳤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돈이야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서윤은 딸 수아와 함께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여기서 자는 거야? 수아가 낡은 침대를 보며 물었습니다. 잠깐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서윤이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우리를 성공시켜 줄게. 서윤의 노트북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민석의 회사에 대한 은행의 기한 이익 상실 통보서 발송 완료 알림이었습니다. 서윤이 노트북을 닫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민석이 숙취에 절어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아, 시끄러워. 민석이 베개로 머리를 덮었지만 벨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이 목이 쉰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격리부장 김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침부터 왜 난리야? 법인카드가 모두 정지됐어요. 회사 계좌도 전부 압류당했고요.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 기운이 순간에 깨었습니다. 뭔 소리야? 어떻게 갑자기? 서윤 부인이 모든 연대보증을 철회했대요. 은행에서 지금 당장 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뒤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회사로 가고 있어. 민석이 급하게 옷을 집어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석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사무실 입구부터 여러 업체 사장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민석, 당장 나와. 우리 돈 언제 줄 거야? 한 업체 사장이 주먹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들,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민석이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벌써 석 달째 돈을 안 줬잖아.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인데 언제까지 기다려. 또 다른 사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세요.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이미 석 달을 참았어. 내일까지 돈 안 주면 기계 다 가져간다. 사장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때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민석 사장님 맞으시죠? 키 큰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신한은행 여신 담당 박 과장입니다. 박 과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급하게 논의할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업체 사장들은 여전히 밖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이신 강서윤 씨가 어제 모든 보증을 철회했습니다. 박 과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대출금 100억을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민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연대보증은 결혼 생활 동안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이혼하면서 연대보증 관계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박 과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담보를 잡으면 되잖아요. 현재 회사 상황으로는 새로운 담보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48시간이라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환하지 못하시면 모든 자산이 가압류되고 회사는 부도 처리됩니다. 박 과장의 말에 민석이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방을 임시 사무실로 꾸민 서윤이 차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대홍무역 김 사장님이세요? 아, 서윤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급한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서윤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요. 네. 갑자기 왜요? 그동안 거래가 잘 됐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윤 씨가 직접 관리해 주셨잖아요. 서윤 씨 없으면 거래하기 어려운데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불가능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 씨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김 사장이 아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핵심 거래처 5곳에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민석의 회사로 팩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대홍무역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직원이 팩스 용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뭐라고? 민석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동신건설도 마찬가지고요. 3일 전자도 계약 취소래요. 진양물산까지. 직원들이 연달아 팩스 용지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민석이 서류들을 바닥에 내던지며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한편 말자가 급하게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어디야? 당장 와야겠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민석이 회사에 큰일이 났어. 당장 돈이 100억이나 필요하다는데. 아, 그거요? 갑자기 그런 큰 돈이. 네가 건물주 아가씨잖아. 돈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잖아. 말자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돈이야 있지만 은행 문이 닫혀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은이 핑계를 댔습니다. 은행이 언제 문을 닫아? 지금 오후 2시야. 제가 거래하는 은행은 특별해서요. 오늘 시스템 점검 중이래요. 그럼 다른 은행에서 뽑으면 되잖아. 말자가 답답해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은행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주말 지나면 가능할 거예요. 주말까지 기다리라고? 그럼 우리 망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뭐든지 할게요. 지은이 여전히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서윤이 남긴 회사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회사 경영에 불법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민석이 파일 서랍을 모조리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요 서류가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접속하려 해도 비밀번호가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런 치밀한 여자였나? 민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서윤은 시내 큰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횡령 고발도 하고 싶어요. 서윤이 변호사 앞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네. 증거도 다 준비했어요. 서윤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명품을 사거나 골프 접대비로 쓴 내역들이에요. 와,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셨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감탄했습니다. 또 회사 자금을 가족 여행비로 쓰거나 어머님 용돈으로 준 것도 있어요.
이 정도면 명백한 횡령이군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3시 은행 직원들이 민석의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빨간 딱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건물은 은행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직원이 입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민석이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48시간은 내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은행 직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중으로 개인 소지품을 가져가시라고 전해주세요. 민석이 직원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미안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당분간 월급을 못 줄 것 같아. 사장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경리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개인 짐들은 다 가져가고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사장님도 참 갑자기 이러시네요. 한 직원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런 게 아니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직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참담했습니다. 저녁 6시 말자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서윤, 당장 전화 받아. 네, 어머님. 서윤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못된 년아,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말자가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댁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어? 저는 이미 며느리가 아니에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정이 없어지냐? 정이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정이 뭐가 있었나요? 뭐라고? 말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악독한 년아, 너 때문에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건 어머님이 선택하신 결과예요. 서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죽일 년이 어딜 감히. 욕설을 계속하시면 녹음해서 법적 조치 취하겠어요. 서윤이 경고했습니다. 뭐? 법적 조치? 네. 지금까지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어요. 말자가 할 말을 잃고 전화 저편에서 헉헉거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석이 지은을 급히 불러냈습니다. 한적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아, 정말 절체절명이야. 어떻게든 도와줘. 오빠,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지은이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건물 등기권리증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 그걸로 대출을 받든지.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급한 상황이라. 진짜 기분 나빠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지은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은아, 잠깐만. 오해야. 하지만 지은은 이미 커피숍 문을 박차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혼자 남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은 잠든 딸 수아를 바라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투자회사들에 보낼 이력서를 밤늦게까지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학력, 경력, 그리고 숨겨왔던 재무 분석 능력을 세세하게 적어나갔습니다. 여러 회사의 자금 관리를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들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서윤의 눈에는 피곤함보다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신문 배달원이 신문을 문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말자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였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대명건설 최종 부도 처리 마이너스 100억 대출 상환 불가로 파산. 말자가 신문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달려갔지만
말자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은 호텔 카페에서 같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야.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부도 처리된 직후 민석은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사채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첫 번째 사채업체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요. 이자를 아무리 높게 줘도 상관없어요. 민석이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셨잖아요. 저희도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럼 담보라도 잡으세요. 담보로 잡을 게 뭐가 있어요? 집도 이미 은행에 넘어갔는데. 사채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석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채업체를 찾아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문전박대였습니다. 그때 민석의 사무실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들이 사무실을 둘러쌌습니다. 박민석이 여기 있나? 덩치 큰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인데요. 민석이 겁에 질린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사나이가 들어왔습니다. 마강수였습니다. 하하, 드디어 만나는군. 마강수가 거친 웃음을 흘리며 등장했습니다. 누구시죠? 나는 마강수다. 내 여자친구 이지은이가 빌린 돈 때문에 왔어. 마강수가 가죽 소파에 대충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돈을 빌렸다고요? 민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꽤 큰 돈을 빌렸지. 마강수가 서류 뭉치를 민석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죠? 민석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차용증이야. 내 여자가 너희 회사 어음을 담보로 30억을 빌렸어. 30억이라고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건물주 아가씨라고 했는데. 건물주? 하하. 마강수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여기 봐라. 이게 그 여자의 진짜 신상이야. 마강수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민석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석이 서류를 보며 눈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지은, 나이 30세. 직업 무직. 월세 밀린 세입자. 마강수가 한 장씩 읽어줬습니다. 게다가 사기 전과 산범에 절도죄까지 있어. 이럴 수가. 민석이 주저앉았습니다. 강남 5층 건물주는 개뿔이고 전문 꽃뱀이야 꽃뱀. 마강수가 민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네가 갚아야지. 내 회사 어음으로 빌린 돈인데. 저한테는 돈이 없어요. 민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럼 다른 걸로 갚으면 되잖아. 마강수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걸로요? 신장이나 간 같은 거 말이야. 요즘 장기값이 꽤 나가거든. 마강수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 이미 지은이가 잠적한 지 일주일이 됐어. 마강수가 각서를 꺼내 민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은 말자의 집에 몰래 들어와 있었습니다. 말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서 집에 숨겨둔 돈을 훔치려 했습니다. 어디 숨겨뒀을까? 지은이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속, 서랍 안, 옷장 구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 있네. 침대 밑에서 보석함을 발견했습니다. 금반지와 목걸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집에 있나? 말자가 병원에서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재빨리 보석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누구야? 말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네가 왜 여기에? 어머님, 깜짝 놀랐네요. 지은이 당황해서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뭘 하고 있었니? 말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어머님 안부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왜 장롱이 이렇게 엉망이야? 말자가 흩어진 옷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 그게 지은이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 혹시 뭘 훔치려고 했니? 말자가 지은의 가방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가방 보여봐. 말자가 지은의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놓으세요. 지은이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방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도둑년아. 말자가 지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야, 놓으세요. 지은이 말자를 밀어냈습니다. 말자가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감히 어른을 밀어. 닥쳐요. 이 고집쟁이 할망구. 지은이 말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내 놈들 욕심 때문에 내 사기 계획이 엉망이 됐어. 지은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처음부터 돈만 빼먹고 튀려고 했는데 너희가 자꾸 달라붙더라. 지은이 훔친 보석이 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죠?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어떻게 알았어? 지은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피해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세요.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시 뒤 민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에 끌려가는 지은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아. 민석이 소리쳤지만 지은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민석은 바닥에 쓰러진 말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석아, 지은이가 도둑이었어. 말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다 알게 됐어요. 지은이는 건물주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 서윤이 때문이야. 말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서윤이를 내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맞아요. 서윤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석도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윤은 강남의 유명 투자회사 JH 파트너스의 면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윤 씨, 이력서를 보니 상당한 경력이시네요. 면접관이 서윤의 이력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서윤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직을 결심하셨나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요.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력 사업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건전한 기업을 키우는 것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서윤의 답변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 한 중소기업의 재무 분석을 해봤는데요. 서윤이 민석의 회사를 예로 들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윤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감탄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면접장 뒤편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 대표 한도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윤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강서윤 씨 맞죠? 예전에 쓰신 재무 분석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정말 인상 깊게 읽었었거든요.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휴대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의 체포 소식이 떠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끝났네. 서윤이 차갑게 중얼거리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면접을 본 다음 날 오후 서윤이 호텔방에서 딸 수아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서윤 씨죠? 한도진입니다. 어제 만났던 JH 파트너스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서윤이 깜짝 놀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4시에 강남역 근처 투자자 간담회장으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도진이 자세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2시간 후 서윤이 고급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진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도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커피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도진이 커피를 주문하고 서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 어제 면접 보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서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강서윤 씨의 실력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요? 2년 전에 대명건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검토할 일이 있었어요. 도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때 누가 작성한 건지 궁금했는데 강서윤 씨였더라고요. 아, 서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사업 계획서였어요. 시장 분석부터 재무 전략까지.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에요. 그 계획서 덕분에 대명건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도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을 숨기고 계셨나요?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나서면 남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정말 아깝네요. 그런 재능을 묻어두시다니. 도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우리 회사에서 새로 신설하는 기업 구조조정 본부의 총괄 팀장을 맡아주세요. 팀장이요? 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봉은 2억으로 시작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있어요. 2억이라고요?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서윤 씨의 실력이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당연히요. 잘 됐네요. 그런데 혹시 사정이 어려우시면 회사에서 숙소도 제공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신입 임원용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거든요. 도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꿈만 같아요. 강서윤 씨 같은 인재를 모시는 게 저희에겐 행운이에요. 한 달 후 서윤은 JH 파트너스의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담당한 대형 M&A 건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서윤 씨 정말 대단해요. 동료 직원이 축하해줬습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윤 씨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업계에서는 서윤을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 덕분에 우리 회사 위상이 확 올라갔어요. 도진이 서윤의 사무실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과분한 대우 받고 있어요. 과분하다뇨. 이번 분기 인센티브도 상당할 거예요. 정말요?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받은 인센티브로 서윤은 딸 수아와 함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집이 정말 예뻐. 수아가 넓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살 거야. 정말? 계속? 응.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수아가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한편 민석과 말자는 집을 빼앗기고 변두리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음침한 방이었습니다. 이게 집이야? 말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는 이것도 다행이에요. 민석이 짐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네가 서윤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야. 저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서윤이를 너무 구박하셨잖아요. 감히 어미한테 대들어?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해본 적이 없어서 금방 낙오됐습니다. 야, 박민석, 일 똑바로 못해? 현장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됐어. 오늘 그만 가.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다른 데 가서 일해. 민석이 일거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석은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술 마셔? 말자가 짜증을 냈습니다. 안 마시면 미칠 것 같아요. 술값은 어디서 나는데? 마지막 남은 돈이에요. 민석이 소주병을 들이켰습니다. 말자는 시장 뒷골목에서 떨어진 채소들을 주워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상인이 상한 배추를 하나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자가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이렇게 됐어요. 말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망쳤다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기 도진은 자연스럽게 서윤의 딸 수아와 친해졌습니다. 수아야, 놀이공원 갈까? 정말요? 좋아요. 수아가 도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엄마 친구 맞죠? 응. 엄마의 좋은 친구야. 도진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말마다 도진은 서윤과 수아를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에 데려갔습니다. 수아는 도진을 완전히 따랐습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그럼, 언제든지. 서윤은 도진과 수아가 웃으면서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아가 아빠 없이 자라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수아는 정말 예쁜 아이예요. 저도 즐거워요. 도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에요. 서윤 씨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요. 어느 날 저녁 지하 단칸방에서 TV를 보던 민석이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경제 채널에서 서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최대 실적을 올린 JH 파트너스의 강서윤 팀장을 만나봤습니다. 아나운서가 서윤을 소개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철저한 분석과 끊임없는 노력이죠. 서윤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화면 속 서윤은 명품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게 서윤이야? 민석이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민석의 초라한 현실과 대비되는 서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내 거였는데 서윤이가 다 가져갔어. 민석이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키워준 건데 배신하고 떠나더니. 민석의 망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때 지하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마강수의 부하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석, 한 달이 다 됐는데 돈은? 덩치 큰 남자가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아직은 무슨 아직이야. 남자가 민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민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음에 또 핑계대면 정말 죽는다. 제발, 시간을 좀 더. 시간은 끝났어. 이제 몸으로 갚아야지. 부하들이 민석을 발로 찼습니다. 민석이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일주일 더 줄 테니까 돈 구해와. 못 구하면 진짜 끝장이야. 부하들이 민석을 한 번 더 차고 나갔습니다. 민석이 피투성이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서윤아,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민석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JH 파트너스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업계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서윤이 이번 분기 최대 실적을 올린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서윤입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서윤을 비췄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팀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JH 파트너스가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이 연설을 마치자 더욱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진이 무대로 올라와 서윤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강서윤 팀장의 탁월한 능력이 우리 회사 전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진이 마이크로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동료입니다. 과분한 칭찬이에요. 서윤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분하다뇨. 이번 성과로 회사 가치가 2배나 올랐어요. 도진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축배를 들어요. 건배. 연회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도시 반대편 빈민가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무료 급식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밥알 떨어졌어요. 자원봉사자가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가리켰습니다. 아, 미안해요. 말자가 고개를 숙이며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급식소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서윤 대표 후원 마이너스 사랑의 무료 급식소. 말자가 현수막을 보더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윤이? 말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저 며느리가 여기를 후원하고 있다는 거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자원봉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말자가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저 악독한 년이 이렇게까지. 말자가 분통을 터뜨렸지만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며느리의 도움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윤은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 지은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합의 제에 거절하러 왔어요. 뭐라고?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미쳤어? 나도 사람이야.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았어야죠.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역 열심히 하세요. 지은이 유리창을 두들기며 소리쳤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하 단칸방에서
민석이 마강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강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민석, 시간이 다 됐어. 제발 일주일만 더. 일주일? 이미 석 달을 기다렸어. 마강수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돈이 정말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마강수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내 전처 말이야. 돈 많이 벌고 있다며? 서윤이요?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내 딸도 있고 생명보험도 들어있을 거고 설마 딸을. 그래. 딸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야. 마강수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민석이 펄쩍 뛰었습니다. 죄? 네가 빚을 갚지 못한 게 죄야. 마강수가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이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 목숨을 끊겠어. 제발 선택해. 딸을 이용할 거냐? 네가 죽을 거냐? 민석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해. 딸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거야. 정말 안 돼요. 그럼 지금 당장 죽어. 마강수가 칼을 꺼냈습니다. 민석이 떨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마강수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의 집에서는 수아의 8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케이크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거실이었습니다. 수아야, 생일 축하해. 도진이 큰 선물 상자를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와, 뭐예요?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최신형 태블릿과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수아가 도진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수아가 행복하면 아저씨도 행복해. 아저씨는 아빠 친구 맞죠? 수아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엄마의 가장 좋은 친구야. 도진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이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민석은 수아의 학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낡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담벼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수아구나. 민석이 하교하는 수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닮아서 예뻐졌네. 민석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마강수의 협박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3시 30분에 하교하고 가사 도우미가 데리러 와. 민석이 수아의 동선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보안이 허술한 쪽문으로 나오네. 민석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강수가 낡은 승합차를 하나 구해줬습니다. 이 차로 아이를 데려가. 어디로 데려가요? 외곽에 폐공장이 하나 있어. 거기가 적당할 거야. 마강수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경찰이 찾기도 어려운 곳이야.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받았습니다. 기억해. 실패하면 네가 죽는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든 수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서윤이 수아의 이불을 다시 덮어줬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민석이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아에게 전달할 가짜 쪽지도 미리 써놨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아프니까 아빠랑 병원에 가자.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구나.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차 열쇠를 집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은 중요한 해외 투자 미팅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아주머니, 수아 등교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가사 도우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윤이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운명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아의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30분, 학교 정문 앞이 아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민석이 학교 근처 골목에 승합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가사 도우미 김아주머니와 함께 걸어오는 수아가 보였습니다. 노란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아주머니,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수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가 끝까지 데려다 주라고 했어. 알았어요. 김아주머니가 수아와 함께 교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김아주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수아야. 중요한 전화야. 김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으며 잠시 뒤돌았습니다. 민석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아빠. 수아가 깜짝 놀라며 뒤돌았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해. 민석이 급한 목소리로 거짓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수아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응, 빨리 와야 해. 민석이 수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리고 가요. 수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민석이 수아를 억지로 끌었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수아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프다고.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민석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수아를 안아서 강제로 승합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민석이 차 문을 쾅 닫고 급하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김아주머니가 전화를 끊고 돌아봤을 때는 이미 수아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김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갔지? 김아주머니가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승합차가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김아주머니가 급하게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서윤은 중요한 투자 회의 중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 영상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서윤이 발표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서윤이 회의실을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큰일 났어요. 김아주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아가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에 사라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서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혹시 낯선 남자가 데려간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학교 앞이에요. 지금 가겠어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서윤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회의를 중단해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가 납치됐어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도진이 재빨리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분들께는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서윤의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화면에 민석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윤아. 민석 씨? 수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화면이 바뀌며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수아가 보였습니다. 엄마. 수아가 서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수아야, 괜찮니? 엄마, 무서워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 씨,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서윤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간단해. 돈을 가져와. 얼마를 원해요? 현금 50억. 50억이라고요? 서윤이 경악했습니다. 못 구하겠어? 그럼 수아를 영영 못 볼 수도 있어.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시간은 2시간. 혼자 와. 그때 수아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숨이 힘들어요. 수아가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천식 증세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서윤이 절규했습니다. 민석 씨, 수아가 천식이 있어요. 약부터 먹여주세요. 약? 그런 거 없는데?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가방에 흡입기가 있을 거예요. 빨리 찾아주세요. 잠깐만. 민석이 수아의 가방을 뒤졌지만 흡입기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그럼 약국에 가서 사오세요. 수아가 죽을 수도 있어요. 돈이 먼저야. 돈 가져오면 병원에 데려갈게. 민석이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석 씨, 민석 씨. 서윤이 소리쳤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즉시 경찰청에 연락했습니다. 네, 긴급 상황입니다. 아동 납치 사건이에요. 지금 전화 추적 가능한가요? 위치 추적 들어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도진이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김 형사님, 저 한도진입니다. 급한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동 납치 사건인데 특공대 지원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경찰 상황실에서는 민석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인가요? 북쪽 외곽 공단 지역입니다. 그쪽엔 폐공장들이 많죠? 네, 은신처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상황실 직원이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윤이 도진의 차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아가 천식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빨리 구하러 갈 테니까. 도진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만약 수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믿으세요. 차 안에서 서윤이 수아의 응급용 흡입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편 폐공장에 도착한 민석은 수아가 점점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아야, 괜찮니? 아빠, 숨이 안 쉬어져. 수아가 얼굴이 파래지며 힘들어했습니다. 민석이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마강수의 협박이 떠올랐습니다. 돈만 받으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민석이 자신을 달래며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경찰차들이 폐공장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특공대도 함께 출동했습니다. 건물을 포위하세요. 인질이 7세 여아입니다. 조심히 접근하세요. 범인은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됩니다. 서윤과 도진도 경찰차를 뒤따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서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폐공장 안에서 민석이 수아를 안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수아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민석이 절망에 빠진 채 수아를 난간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폐공장 건물 전체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헬기 소음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고 수십 대의 경찰차가 건물 주위에 배치됐습니다. 옥상 난간 위에는 민석이 수아를 안고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박민석, 아이를 놓고 천천히 내려와. 경찰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한 발만 더 다가오면 이 아이와 함께 뛰어내린다. 민석이 수아를 난간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한 높이였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무서워.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천식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며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가 올 때까지 참아. 민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경찰차에서 뛰어내려 현장 지휘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저 아이 엄마예요. 제가 직접 얘기해 볼게요. 너무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현장 지휘관이 서윤을 말렸습니다. 제발요. 제 딸이에요. 저만이 민석 씨를 설득할 수 있어요. 서윤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확성기라도 사용하게 해주세요. 지휘관이 망설이다가 확성기를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자극하지 마시고 최대한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서윤이 확성기를 들고 옥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석 씨, 서윤이에요. 서윤아, 드디어 나타났구나. 민석이 옥상에서 내려다보며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은 하지 마. 수아만은 놔주세요.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서윤이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죄가 없다고?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민석의 목소리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왜 아이가 책임져야 해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우리를 배신하고 모든 걸 빼앗아간 거잖아. 제발 정신 차려요. 수아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서윤이 절규했습니다. 수아의 호흡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이 너무 아파요. 수아가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도진이 서윤 옆으로 다가와 경찰과 급히 상의했습니다. 현금 50억을 준비했습니다. 경찰 간부가 도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말 진짜 돈이 다 들어있나요? 네, 요구한 금액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서윤이 깜짝 놀라며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개인 자금과 회사 긴급 자금을 합친 거예요. 도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수아를 구하는 게 최우선이죠. 도진 씨,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윤이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수아가 중요해요. 도진이 확성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석 씨, 돈을 준비했습니다. 도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요구하신 50억 현금이 여기 있어요. 정말이야? 속이는 거 아니야? 민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말입니다.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도진이 큰 돈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내려보내야 해요. 안 돼. 돈을 먼저 올려보내. 민석이 여전히 수아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요. 천식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서윤이 다시 확성기를 잡고 호소했습니다. 수아가 죽으면 돈을 받아도 소용없잖아요. 닥쳐. 네가 내 말을 들을 때가 아니야. 민석이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제발 아이만은, 수아만은 살려주세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수아를 사랑했잖아요. 기억해요. 그 순간 민석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네.
수아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잊었어요? 서윤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던 당신 말이에요. 민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광기 어린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예전 얘기야. 지금은 다 망했어. 제발요. 조건은 다 들어줄게요. 도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돈가방을 지금 당장 옥상으로 던져 올릴게요. 경찰들이 움직이면 아이와 함께 뛰어내린다. 민석이 위협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도진이 미리 경찰과 약속한 수신호를 준비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건물 뒤편에서 접근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던집니다. 도진이 힘껏 돈가방을 옥상을 향해 던졌습니다. 민석이 돈가방이 떨어지는 곳을 보려고 고개를 돌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도진이 특공대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터져나가는 섬광탄과 최루탄이 옥상에 투하되었습니다. 동시에 건물 뒤편에 대기하던 특공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급속 강화했습니다. 뭐야? 속였어. 민석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꼼짝 마. 손을 들어. 특공대원들이 사방에서 민석을 포위했습니다. 놓으면 다 죽는다. 다 같이 죽어. 민석이 수아를 더 꽉 안으며 난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서윤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민석 씨,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서윤아, 가까이 오지 마. 수아를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서윤이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빠잖아요. 정말 자기 딸을 죽일 거예요? 민석이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아는 이미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아빠, 아파요. 숨이.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특공대원 한 명이 재빨리 달려들어 수아를 구했습니다. 나머지 특공대원들이 민석을 바닥에 눕혀 제압했습니다. 나 달라고. 박민석,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한다. 특공대장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딸인데 내가 데려갈 권리가 있어. 민석이 끝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서윤이 달려가 딸을 받아 안았습니다.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엄마. 무서웠어요. 수아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 미리 가져온 흡입기를 수아 입에 물려줬습니다. 천천히 숨 쉬어. 엄마가 여기 있어. 서윤이 수아를 품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폐공장 입구에서는 또 다른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강수, 아동 납치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형사들이 도망치려던 마강수를 에워쌌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가 다 나왔어. 민석을 협박해서 납치를 사주한 거 맞지? 그건 내가 아니라. 통화 녹음과 증인 진술이 다 있어. 순순히 따라와. 마강수도 결국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이 개새끼들, 내가 뭘 했다고. 마강수가 끝까지 고함을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한편 늦게 소식을 들은 말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민석아, 우리 민석이 어디 있어? 말자가 이리저리 헤매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경찰차에 수갑을 차고 앉아 있는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아, 아들아. 말자가 경찰차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는 민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해요? 말자가 경찰에게 항의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분은 아동 납치 혐의로 구속되는 겁니다. 아동 납치? 그게 무슨... 그제야 말자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수아를? 그렇습니다. 자신의 딸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경찰의 설명을 들은 말자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해.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석이 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다 서윤이 때문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말자가 충격으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친손녀를... 말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응급실로 이송해야겠어요. 구급요원이 말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서윤이 수아를 안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가 봐.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지금은 수아가 더 중요해. 서윤이 딸을 꼭 안고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민석이 탄 경찰차가 서윤 앞을 지나갔습니다. 차창을 통해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이 차를 세우라고 손짓했습니다. 잠깐만 세워주세요. 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서윤이 차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석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야?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해주려고? 민석이 비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끝이에요. 서윤이 단호하게 선고했습니다. 아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뭐라고? 자기 딸을 인질로 잡아서 돈을 뜯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민석이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나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것도 결국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서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남남이에요. 서윤아, 야 서윤아. 민석이 차 안에서 소리쳤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천식 발작이 심했지만 응급처치를 잘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의사가 서윤에게 안심시켜줬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에서 수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진이 침대 옆에 앉아 수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진 씨, 정말 고마워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수아는 저에게도 소중한 아이니까요.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돈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수아가 무사한 게 중요하죠. 도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일로 진정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서윤이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연보다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도진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며칠 후 검찰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납치, 아동학대, 횡령 및 조직범죄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범 마강수도 납치교사 및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중형이 예상되며 모든 재산은 피해배상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서윤을 괴롭혔던 모든 악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회복 중인 수아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무서운 일은 없을 거죠?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서윤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진 아저씨도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물론이야. 아저씨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악몽을 완전히 끝내고 딸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서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웃어줬습니다. 모든 위기가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 민석이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박민석, 면회 왔어. 교도관이 철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누가요?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래. 또요? 항소는 이미 기각됐는데. 그래도 나와. 5분만. 면회실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어떻게 지내세요? 뻔하죠. 어떻게 지내겠어요? 민석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감형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친딸 납치는 정상 참작이 어려워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사람들도 당신을 좋게 보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친딸을 납치한 파렴치한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감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서윤이 편을 들어요. 민석이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후회? 내가 뭘 후회해요? 딸을 납치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한편 도시 변두리 쪽방촌에서는 말자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지 1년째였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세요. 복지센터 직원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어디를 가요? 갈 곳도 없는데. 그래도 햇볕 쬐시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직원이 말자의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을 걷다가 큰 현수막이 걸린 건물 앞을 지났습니다.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점심 드시는 게 어때요? 반찬이 푸짐해요. 여기가 어딘데요? 말자가 현수막을 올려다봤습니다. 강서윤 대표 후원 마이너스 사랑의 무료 급식소. 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이? 네. 누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자가 고개를 떨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른 데로 가요. 하지만 급식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말자를 알아봤습니다. 저 할머니 매일 여기 오시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서윤 씨 덕분에 밥 먹고 사시는. 말자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떨었습니다. 저 악독한 년이 이렇게까지 비웃으려고. 할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며느리의 도움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말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JH 파트너스 본사에서는 경영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서윤 전무님 덕분이죠.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료들이 서윤을 칭찬했습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서윤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서윤 전무님의 능력이에요. 도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찍 마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수아 생일이잖아요. 9살이 되는.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깜빡할 뻔했어요. 케이크는 제가 준비했어요. 도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언제? 아침 일찍 주문했죠. 수아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로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회의가 끝난 후 서윤과 도진이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아 어때요?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고요? 네, 아주 밝게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하던데요. 네, 성격도 활발해지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다행이에요. 작년 일로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어서 괜찮아요. 둘이 집에 도착하자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도진 아빠. 수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공주님. 도진이 큰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와, 딸기 케이크다. 수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9살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의젓해져야겠네. 네, 저 이제 누나가 됐어요. 누나라고?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응,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수아야, 그건 아직. 서윤이 당황했습니다. 정말요? 도진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서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와, 정말이면 너무 좋겠어요. 수아가 방방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아가 잠든 뒤 도진이 서윤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서윤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진 씨, 서윤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도진이 한쪽 무릎을 꿇으며 프로포즈했습니다. 우리 3명, 아니 곧 4명이 될 가족을 위해서요. 정말 괜찮을까요?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런 행복을 가져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요. 네, 결혼하고 싶어요. 서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이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네, 진짜 가족이에요. 다음 날 서윤은 혼자 집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석과의 결혼 사진, 시댁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 모든 아픈 기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자. 서윤이 상자들을 마당으로 가져나왔습니다. 사진첩, 편지들, 결혼 반지까지 모든 것을 한데 모았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습니다. 과거여 안녕. 서윤이 조용히 말하며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수아가 나와서 서윤 옆에 섰습니다. 엄마, 뭐 태우는 거예요? 나쁜 기억들을 태우는 거야. 그럼 이제 좋은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수아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편 여자 교도소에서는 지은이 같은 처지의 죄수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남편이랑 시어머니 어떻게 됐대? 다 망했대. 감옥에 갔고 시어머니는 중풍 걸렸고.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되지? 후회? 뭘 후회해? 어차피 다 끝난 일인데.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밥 먹여주나?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지은도 후회하곤 했습니다. 괜히 욕심부렸나? 지은이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 서윤과 도진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업계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수아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수아도 예쁘다. 우리 들러리. 서윤이 수아의 드레스를 정리해줬습니다. 이제 진짜 도진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도 진짜 아빠가 되는 거야. 와, 신나요. 결혼식장에서 서윤과 도진이 서약을 나눴습니다.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해도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아가 가장 크게 박수쳤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결혼 후 서윤과 도진, 수아는 주말마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를 돌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예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저도 커서 이런 일 할 거예요. 수아가 다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윤과 도진, 수아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여행 가는 거예요? 수아가 신이 났습니다. 응, 가족여행. 처음으로 4명이 함께 가는 거야. 서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비행기 타도 괜찮아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 도진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민이도 여행 가고 싶어 하나 봐요. 수아가 동생을 보며 웃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누나니까 동생 잘 돌봐줘야 해. 네, 제가 최고의 누나가 될 거예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도진이 가족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뒤돌아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끝이야. 앞으로는 행복만 있을 거야. 서윤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수아가 서윤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응, 가자. 우리 모두 함께. 4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모두 파멸했고 서윤은 최고의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행복한 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은 공항 로비를 걸어가는 4가족의 따뜻한 뒷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쟁취한 서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던 며느리였지만 서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발휘해 당당하게 일어서서 최고의 성공을 이뤄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서윤이 선택한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되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진정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민석과 말자, 지은 같은 악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렀고 서윤은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도진과 함께 완벽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혈연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서윤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 용기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서 나온다는 교훈도 함께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